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유명 채널 지표, 켈트너 채널과 볼린저 밴드를 비교하면서 이 둘을 활용한 브레이크아웃 전략을 실전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지표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채널을 강하게 벗어날 때, 즉 돌파할 때 큰 움직임이 자주 나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채널을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호의 성격과 신뢰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지표를 함께 보면 거짓 돌파는 걸러내고 진짜 강한 브레이크아웃만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와 켈트너 채널을 동시에 켜놓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지표의 기본 구조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3개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가운데 선은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위쪽 밴드는 이 가운데 선의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한 값이고요. 아래쪽 밴드는 가운데 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를 뺀 값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가격의 변동이 얼마나 들쭉날쭉했는지를 계산해서 그 변동폭만큼 위아래로 채널을 만든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가 확 벌어지고 시장이 조용해지면 밴드가 강하게 오므라듭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스퀴즈, 즉 압축이라고 부르죠. 다음으로 켈트너 채널 구조입니다. 켈트너 채널도 똑같이 3줄로 구성되어 있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가운데 선은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단순 이동평균선보다 최근 가격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쪽 선은 이 가운데 선의 평균 진폭, 즉 ATR의 2배를 더한 값이고 아래쪽 선은 가운데 선에서 ATR의 2배를 뺀 값입니다.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평균적인 하루 움직임의 크기를 기준으로 위아래 채널을 만든다. 그래서 켈트너 채널은 볼린저 밴드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차이점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운데 기준선의 차이입니다. 볼린저는 단순 평균이라 반응이 조금 느립니다. 반면 켈트너는 지수 평균이라 최근 가격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하죠. 둘째, 채널의 폭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볼린저는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급등락하는 구간에서는 채널이 아주 넓게 벌어집니다. 반면 켈트너는 평균적인 진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채널이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셋째, 스퀴즈, 즉 압축 현상의 차이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압축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밴드가 확 좁아지는 게 눈에 잘 보이죠. 하지만 켈트너는 상대적으로 덜 극단적입니다. 넷째, 브레이크아웃, 즉 돌파에 대한 해석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것은 변동성이 폭발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켈트너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것은 추세의 힘이 확인되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의미가 조금 다르죠? 다섯째, 거짓 돌파의 빈도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신호가 빠른 대신에 속임수도 비교적 많습니다. 반면 켈트너는 신호가 조금 느린 대신에 거짓 돌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실전 채널 브레이크아웃 전략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전략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와 켈트너 채널 상단 돌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채널의 상단을 동시에 위로 돌파한다는 건 변동성 확대와 추세 힘의 확인이 같이 나온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래량까지 평소보다 약 1.5배에서 2배 이상 터져주면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켈트너 채널을 먼저 돌파한 후 볼린저 밴드 스퀴즈가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중기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켈트너 채널 상단을 먼저 조용히 돌파한 뒤 압축되어 있던 볼린저 밴드가 풀리면서 위로 벌어지는 흐름인데요. 이건 조용히 추세가 만들어진 뒤에 변동성이 붙는 구조라서 거짓 돌파를 상당히 잘 걸러주는 아주 유용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와 켈트너 채널 하단 돌파가 동시에 발생하면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두 채널의 하단을 동시에 아래로 이탈한다는 건 아주 강한 하락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신뢰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네 번째 전략은 켈트너 상단 지지 후 볼린저 상단 추가 돌파입니다. 이것은 추세 지속을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가격이 켈트너 채널 상단을 돌파한 뒤에 그 위에서 밀리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힘을 받아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한다면 이것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변동성까지 확대되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켈트너 채널은 평균 진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짓 돌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확대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지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켈트너로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고 볼린저로 폭발력을 확인한다. 그리고 거래량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없다면 그 신호의 신뢰도는 낮춰서 봐야 합니다. 시간 프레임에 따른 해석도 중요합니다. 일봉 차트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중기적인 브레이크아웃으로 볼 수 있고 1시간이나 4시간 봉에서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나타나면 장기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 있겠죠. 손절매 기준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돌파 매매를 했다면 손절 기준은 보통 중간선 아래나 반대편 밴드 쪽으로 잡습니다. 켈트너 채널 돌파 매매의 경우는 반대편 켈트너 라인 아래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횡보장에서는 두 채널 모두 폭이 좁아집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억지로 매매하기보다는 쉬어가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흐름을 떠올려 보면 코로나 이후 큰 반등 구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볼린저 밴드의 압축이 풀리는 동시에 켈트너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겹치면서 거대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두 채널의 하단을 동시에 이탈하는 것이 강한 매도 신호로 자주 작동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켈트너 채널과 볼린저 밴드를 비교하면서 채널 브레이크아웃 전략을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지표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함께 볼 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차트에 두 지표를 동시에 띄워놓고 최근의 돌파 구간들을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매매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